응급실 호출을 받은 박성미 교수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그는 매일 고혈압의 시작과 끝을 마주하는데 혈압이 180 넘게 치솟으면서 심근경색이 생긴 환자.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고혈압을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다. 날이 이제 추워지거나 늦가을 들어서거나 아니면 사실 저희가 긴장을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다른 달이나 아니면 계절에 비해서 10 내지 20% 더 증가한다라는. 누구도 고혈압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요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셈이다. 그냥 심장이 너무 뛰어서 혈압이 한 170에서 185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응급실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좀 충격적으로 고혈압약 안 먹고 버티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심근경색증이 와가지고 쓰러지면 반신불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초기엔 증상이 없는 고혈압. 하지만 심장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서서히 망가지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다. 혈압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적장기는 손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증상이 심근경색이라든지 돌연사라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혈압 한번 재볼까? 65살 조채환 씨는 난생 처음 집에서 혈압을 측정해본다. 초조한 마음으로 혈압계를 바라보는데 158에 97. 혈압 생각도 안 했죠, 혈압 자체는. 내가 150에서 조금 하면은 145까지 내려가고 그랬으니까 아유, 혈압이야 뭐 자동으로 낮춰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죠. 고혈압의 기준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70에서 120. 나는 140까지는 뭐 무난하다고 생각했었죠. 정상 수치가 어디까지냐? 아, 그 120, 그건 알고 있었고. 140이라 해도 나는 느낌이 항상 120으로 살았으니까 느낌으로. 혈압이 높은 걸 알면서도 혈압약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는 심사였다. 푸시업, 뭐 혼자서 111개 하고 내가 몸은 60대지만은 40대 체력은 된다고 생각했었거든 항상. 영양제 먹죠. 오메가 먹죠. 자동차 좀 내려갈 줄 알았죠. 그게. 당뇨약이랑 고혈압 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면서 조절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가슴 통증이 찾아왔다. 아, 가슴이 조여지는 형통에다가 따끔따끔하고 이제 오므라지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이 새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속으로 이거 올 것이 왔네, 그런 느낌을 받았죠. 우리가 조채환 씨를 처음 만난 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였다. 밤새 가슴을 치다 응급실에 달려온 그의 혈압은 무려 180이 넘었다. 응급콜을 받고 달려온 박성미 교수가 서둘러 그를 찾는다. 응급실 오셨을 때 혀 밑에 넣는 약 드셨어요? 예, 예. 혈압이 있으셨는데 잘 모르시고 치료는 못 받으신 상태시고. 응급치료를 받고 혈압이 조금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높은 상태. 심장이 좀 많이 커져 있고 뻣뻣하게 뛰어요. 혈압 관련해서 이제 심장 문제가 아마 조금 오랫동안 생기셨던 것 같아요. 고혈압을 방치한 사이 그의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다. 응급실로 달려오지 않았다면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뻔했다. 심혈관계 질환 환자분들이 대표적인 게 숨이 차다,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요 3대 증상으로 많이 오시는데 응급실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심혈관계 위험인자, 특히 고혈압이 제일 많은데요. 이거를 이제 치료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간과했던 분들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혈압을 재면 2개의 값이 기록된다. 위쪽에 뜨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아래쪽에 뜨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한다.
고혈압성 응급은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20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심장, 뇌, 눈, 콩팥과 같은 표적 장기에 급성 손상이 동반된 경우를 말한다. 뇌혈관이 붓거나 터져 심한 두통이 생기는가 하면, 망막의 모세혈관이 높은 압력을 받으면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시력장애가 나타난다. 또 심장기능 저하로 폐우열이나 폐부종이 생기면 심한 호흡곤란이 생긴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혈류가 부족해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한 흉통을 유발한다. 고혈압성 응급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고혈압성 긴급은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20 이상으로 상승했지만 표적 장기에 손상이 생기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심한 혈압 상승으로 인해 두통, 코피,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 치솟으면서 흉통을 호소했던 주채환 씨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가슴이 아프신 건 결국은 심장 근육에 피가 잘 안 가서 아프신 거거든요. 지금 심장 근육이 이제 혈압에 의해서 두꺼워지면서 피가 잘 안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미세혈관 장애가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어서 적정 혈압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고혈압을 방치했던 그는 이미 심장에 문제가 생긴 상태였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고혈압으로 인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걸까? 저는 심장에 초기 합병증이 왔습니다 했을 때 정말로 내가 혈압이 있는 게 맞냐? 내가 정말 고혈압 맞냐? 내가 왜 그러면 이때까지 증상이 없었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이해가 되도록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지근한 물을 이제 담긴 이 냄비에 밑에는 이제 물이 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개구리를 집어넣어요. 빨리 뛰쳐나가야지 살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굉장히 편안하고 쾌적하네 하고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이제 익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이 적응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망가지는 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증상이 확 나와버리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누구도 고혈압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점이다. 우린 지금 고혈압 인구가 무려 1,3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10명 중 3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어 국민 질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정작 자신이 고혈압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22.8%에 달하고 치료하지 않는 비율도 25.9%에 달한다. 37살 최용우 씨. 고혈압을 인지하지 못했던 그에게 나타난 첫 증상은 말기 심부전. 조금만 늦었더라도 생명을 장담할 수 없었다. 제가 1년 전에 딱 애가 돌 일주일 전이었어요. 주저앉아가지고 숨이 헐떡헐떡 할 정도 되니까 제가 병원에 딱 입원했는데 지금 이 상태면은 가다가 그냥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정도의 그 정도 상태였다 하더라고요. 진짜로 막 좌절감 생기고 저 죽고 나면 진짜 얘는 어떡할까 싶기도 하고 고혈압인 줄 몰랐고 이제 그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이 지경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 그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상징 문제 할게요. 네. 심장 박동음을 확인하는 박 교수. 그래요. 예, 심장 규칙적으로 잘 뛰고 있어요. 맨 처음 오셨을 때는 사실 이제 응급실로 네. 그죠? 다른 병원에서 거진 이제 굉장히 힘들다, 그죠?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죽기 직전까지. 네, 죽기 직전이다 네. 말 그대로. 또 며칠 동안은 중환자실에도 계셨어요. 예, 이게 심장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 다닥거려서 거의 안 뛰어요 말 그대로. 예, 심장 기능이 60점 만점이다 그러면은 거진 한 10점, 15점 그 상태고 혈압이 너무 높으면 심장이 압력을 굉장히 세게 받아요. 얘가 버티다 푹 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는.
그가 1년 전 응급실을 찾았을 때 수축기 혈압은 181.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심장은 비대해져 있었고 심장 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말기 심부전으로 위중한 상태였다. 심장 비대가 뚜렷하면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도 확인된다. 고혈압을 인지하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왜 심장 비대라는 합병증이 생기는 걸까? 심장에서 피가 혈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미 앞에 혈압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이 심장은 굉장히 더 높은 압력을 줘야 돼요. 심장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수준의 압력이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선단 말이에요. 심장 근육의 단위 명적당 넘어서는 압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불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있으시면은 초기 합병증으로 심장 비대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고 심장 비대가 있을 때에 고혈압 치료를 적정하게 하면은 거진 6개월 내지 1년 내에 그 심장 비대가 회복이 되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더 넘어서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1년 사이 과연 최용우 씨의 심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가장 최근에 심장 초음파 검사하신 건데 심장이 굉장히 편안하게 뛰어요. 심장 기능도 지금 얼추 그때 이제 60점 만점에 15점이면 지금은 한 50점까지 올라왔거든요. 심장 질환의 거의 끄트머리에 이 종착역의 말기 심부전 상태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셨는데 1년 동안에 이제 거의 회복이 되신 상태시고 그리고 오늘 혈압도 굉장히 좋으셔서요. 지금 120에 한 75 정도 되시는데 그 사이에 약은 잘 드셨던 거죠? 네. 젊은 분들이 이제 내가 좋아졌으니까 증상 아무것도 없고 또 이제 뭐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바쁘시니까 이제 약을 슬쩍 이제 끊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 약을 잘 드시는 것. 특히나 이제 단순 고혈압이 아니라 이제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이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운동은 어느 정도 하세요? 최근에는 5km 마라톤까지 한번 나가봤거든요. 예, 예. 그래도 아우 잘하셨어요. 네. 좀 처음 오셨을 때 거의 123kg로 오셨다가 지금 95kg로 굉장히 관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적정 체중 유지하는 게 네. 심장 내지는 혈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이의 도를 일주일 앞두고 돌연사 직전까지 갔던 그는 눈물 나는 1년여를 보냈다. 그 사이 그의 심장은 정상적인 크기로 줄었고 심장 기능도 회복됐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매일 1시간 이상 달리기로 체중 관리에도 힘썼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좀 살이 찌어 있었고 그리고 운동을 진짜 많이 안 했었고 몸이 안 좋은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담배는 안 하는데 술 좋아하고 뭐 야식 먹고 요즘에는 일주일에 5번씩 운동하고 있고 그때 병원 입원하자마자 고혈압 약 바로 먹고 이제 아무래도 혈압도 좋아지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도 좋아지고 제가 느껴도 이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약을 중간에 좋아졌으니까 한번 안 먹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한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안 먹어봤거든요. 진짜 큰일 나요. 그 몸에 바로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몸에 좀 열이 난다는 느낌?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그 부담은 결국 혈관을 따라 신체의 모든 장기로 퍼져나간다. 그런데 유독 고혈압 약에 대한 오해로 인해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오해는 고혈압을 왜 치료해야 하는지 진짜 이유를 잘 알지 못해서 생겨난다. 고혈압을 치료하는 진짜 이유는 혈압 수치만 단순히 이제 떨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적정 혈압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에 고혈압 1기, 나는 고혈압 2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압의 단계뿐만 아니라 내가 같이 가지고 있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고혈압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전략이 조금 달라집니다.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가장 낮은 최적의 혈압을 흔히 정상혈압이라고 하는데 수축기 120 미만에
이완기 80 미만을 말한다.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9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에서 99는 1기 고혈압에 해당한다.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이면 2기 고혈압에 해당한다. 고혈압 전 단계, 수축기 단독 고혈압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고혈압에 대한 치료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가지고 계시는 심내 혈관, 심혈관 위험 인자가 어떤 것이 있느냐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혈관이 탄성이 떨어지게 되고 좀 경직이 되면서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혈압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조기 가족력이라고 해서 조금 젊은 나이에 부모님이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계셨거나 고혈압도 포함해서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은 이 또한 위험 인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당뇨라든지 이상 지질 혈증이라든지 담배를 태신다든지 비만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위험 인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고혈압 치료의 목표는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다. 따라서 나이, 가족력, 비만과 같은 심뇌혈관 위험 인자의 개수에 따라 약물 치료의 기준이 달라진다. 이미 심뇌혈관 질환이나 만성 콩팥병이 발생한 환자는 진행을 억제해 사망을 낮추는 데 목표가 있다. 고혈압 1기부터는 위험 인자가 없더라도 3개월 동안 생활 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위험 인자가 3개 이상이거나 이미 심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만성 콩팥병이 있다면 고혈압 1기라도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곧바로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생활요법이 동반돼야 한다. 2기 고혈압 환자는 위험 인자가 단 1개만 있어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이럴 경우 즉시 약물 치료와 생활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적정 목표 혈압도 달라지는데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은 수축기 140 미만, 이완기 90 미만, 심뇌혈관 질환이 동반된 고혈압이나 심뇌혈관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은 수축기 130 미만, 이완기 80 미만이다. 고혈압을 방치했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긴 채환 씨.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해 보는데 여전히 높은 수치다. 그의 적정 혈압은 얼마일까? 심혈관계 위험도를 따져봤다. 지금 65세. 고혈압 있어가지고 약 드시고 계셔요, 어머님이. 남들보다 심장이 좀 굴다라더라고요. 우리 애기 아빠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거든요. 고혈압 2기인 그는 위험 인자가 3개 이상인데다 이미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축기 130 미만, 이완기 80 미만으로 혈압을 조절해야 한다. 응급실에 다녀온 이후 그는 처음으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다. 적정 혈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혈압약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뭐. 약 복용 후 혈압은 과연 얼마나 떨어졌을까? 다행히 고위험군의 적정 혈압 기준을 지켜냈다. 안타깝게도 심장에 합병증이 생기고 나서야 고혈압이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조채환 씨 부부. 순간 갈 수 있는 병. 순간 언제 어디에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병원 안 가갖고 만약에 내가 반신불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거 보고 내가 쇼크를 받았거든요. 고혈압을 낮춰주는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약 첫째가. 약을 안 먹고 내가 이겨내야지 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고혈압이랑 당뇨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아니야, 이게 먹다가 끊으면 된다라더라고요.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내가. 고혈압 약을 둘러싼 끝나지 않는 논란. 박성미 교수에게 그 답을 확인해 보자. 단순 고혈압 환자한테서 표적장기 손상이 없는 환자가 이제 혈압약을 드시면서 적정 혈압이 유지가 되고 생활요법을 잘 하셔서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모범 환자들은 혈압약을 완전히 끊고도 적정 혈압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혈압이 있으시면서 심내혈관 질환이 이미 생기셔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혈압약을 드시는 것이 가지고 계신 부정맥이라든지 심부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쓰고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나는 혈압이 정상이 됐으니까 임의로 본인이 이제 끊어버리면은 좀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에 합병증이 생긴 2기 고혈압 환자인 그. 약물 치료를 임의로 중단해선 안 된다. 합병증이 생기기 이전 고혈압 초기에 약을 복용했다면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셈이다. 사람마다 심뇌혈관 위험도에 따라 적정 혈압이 다르듯 치료 방침도 달라진다. 고혈압 수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즉시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생활요법이 권장되지만 심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만성 콩팥병이 있다면 곧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고혈압 약물 치료를 늦추면 늦출수록 돌연사로 이어질 위험은 높아진다. 그런데도 고혈압 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부작용을 꼽는 이들이 많다. 고혈압 약은 부작용이 심하다는 속설은 과연 진실일까? 일반적으로는 혈압약 자체에서 부작용이 크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뇨제가 조금 고용량 오래 쓰셨다 그러면은 이제 콩팥 기능에 이제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칼슘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발목 부종 얘기를 하시는데 약을 좀 다른 성분으로 바꾸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을 못 먹겠다라고 하는 환자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더 크다 그러면은 사실은 약을 쓰겠다라고 담당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모세혈관이 가장 먼저 손상을 입게 된다. 고혈압성 망막병증으로 실명을 부를 수 있고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혈압 수치가 2만 떨어져도 심장병 위험이 7%, 뇌졸중은 10% 감소한다. 혈압약 복용의 득실을 따진다면 오해도 해소될 것이다. 갱년기 이후 고혈압을 진단받은 김은현 씨. 약을 복용 중인데도 밤낮으로 혈압이 들쑥날쑥이다. 보면은 제일 높았을 때가 한 140 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150 혈압이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고, 네, 아침 저녁 너무 점심 폭이 너무 이렇게 잘 안 잡혀가지고. 김은현님. 네. 반지형 혈압 검사 하실 거고 손에 반지 착용하실 거예요. 24시간 혈압 측정 검사를 통해 혈압 변동성의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오른쪽 팔에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계와 오차를 보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낮엔 유난히 혈압이 높다. 151에 92 나오셨고요. 이거는 24시간 검사라서 내일 이 시간에 기계 반납해 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날 박 교수를 찾았다. 그 24시간 혈압 검사를 받더니 낮에는 오르는데 밤에 주무실 때나 아침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내 혈압 변동폭이 얼마냐 하고 이제 보는 게 있거든요. 혈압 강화 정도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한 10% 전후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20%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훅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세요. 약을 언제 드세요?
보통 제가 오전에 아침에 예, 먹기는 하는데 예.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약을 조금 이렇게- 늦게 드셨나요? 네. 오후에? 약을 조금 늦게 드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드시는 약이 어떻게 보면 길게 가는 약이에요. 네. 효과가. 네. 그러니까 밤 사이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아. 많이 떨어져요. 장시간 가는 약 말고 다른 약으로 약간은 좀 짧게 가서 예, 밤 동안에 주무시는 동안에는 많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약으로 변경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압 변동성이 크면 적정 혈압을 유지하기 어렵고 합병증의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혈관 안쪽에 지방 성분이 쌓인 죽상 경화반이 발견된 은현 씨. 24시간 검사를 통해 혈압 변동성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약물 복용 시간이 문제였다. 혈압은 시간이나 장소, 기온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하루 최대 5, 60까지 혈압 변동성을 보이지만 변동성이 큰 사람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혈압이 요동친다. 혈압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활성화돼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동맥경화가 조기 진행될 수 있다. 평균 혈압이 같아도 혈압 변동폭이 큰 사람은 뇌의 미세혈관이 손상돼 미세출혈이나 백질 변성이 생겨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 심장은 더 강하게 수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심비대가 발생하고 점차 기능을 잃어 심부전이 생길 수 있다. 정상인에서도 혈압은 변해요.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혈압이 이 변동이 생기는 거 이외에 혈압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이제 병적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혈압 변동성이 크신 분들은 결국은 혈관에 갑작스럽게 혈압이 확 오르거나 혈압에 의해서 혈관에 이제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되는 상황이라면 급성 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방치하면 돌연사라는 돌이키기 힘든 비극을 불러오기도 하고 합병증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당신이 지켜야 할 적정 혈압에 있다. 제가 이제 순환기내과 의사로서 고혈압이라는 심장혈관 질환의 이제 시작이라는 그러한 질환을 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심부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합병증이 안 생기게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되면서 환자분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정 혈압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간에 그 적정 혈압을 넘어서는 혈압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막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